들어요. 자, 보겠습니다. 그럼 천천히. 1661년 청나라의 황제가 무슨 제가 돼요? 강희제가 되죠? 자, 청나라 황제 강희제가 되자마자 1661년 정성스러운 공, 누가 반란을 일으켜요? 정성공이. 자, 반대한다. 청나라 반청, 명나라 다시 세우자. 복명운동하다가 져서 어디로 도망쳐요? 대만으로 도망치죠. 그래서 바로 1661년에 대만을 왕따시키려고 강희제가, 자, 따라해볼게요. 무슨령을 내렸어요? 이렇게 청계령을 내렸죠. 그러면 청계령이랑 거의 같은 말이 무슨령이 되는 거야? 폐급령을 내렸죠? 그런데 1673년에서 1681년까지 정성공이랑 정시황조가 있었을 때 이번에는 무슨 번의 난이 나요? 3번의 난이 터지죠. 요 3번 난 터졌을 때 조선에서는 무슨 종이었어? 숙종이, 숙종 때인데 다시 한번 무슨 뻘이 주장돼요? 북벌이 주장되지만 그냥 안 하고 말죠. 그래서 3번 진압하고 나서 1683년에 이제 어디를 정복해요? 정시황조. 대만을 정복을 하죠. 다 무슨 희제야? 강희제죠. 그래서 강희제가 1684년에 무슨령을 이제 폐지해요? 청계령을 폐지하죠. 폐지하니까 청나라 리얼산스 상인들이 미친듯이 무슨 막부? 에도막부로 배 타고 가죠. 특히 무슨 사키에? 나가사키에 가죠. 그런데 일본은 이미 잘 들어가 1530년 전국시대에 조선에서 무슨 법을 훔쳐가요? 해치법, 여는 분리법을 훔쳐가서 이미 이때 이왕이 강산이 개발돼서 전 세계 은 생산량의 2위를 차지하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청나라도 은이 돈이니까 청계령이 해제되니까 청나라 상인들이 에도막부 가서 비단, 도자기 팔고 나가사키에서 일본의 은을 듬뿍듬뿍 사오죠. 이렇게 20년이 흐르니까 문제가 터져요. 뭐냐? 에도막부가 은이 모자란 거야. 아니, 나도 은이 필요한데 은을 너무 많이 사간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외워요. 1715년 에도막부가 야, 안 되겠다. 우리 은 다 사간다. 청나라가 막자 해서 10번 빨강으로 써볼게. 에도막부가 10번 무슨 패라는 거 발급해요? 신패. 다시 써볼게. 1715년 에도막부가 청나라 상인들에게 10번 신패를 줬다. 뭐냐? 야, 청나라 상인아, 너랑 너만 내가 신패를 줄 테니까 요 패, 요 문서가 있으면 나가사키 오고 요 신패가 없는 놈들은 들어오지 마 해서 신패를 발급을 한 거야. 뭔지 아시겠죠? 그러면 신패는 청나라가 발급한 거야? 에도막부야? 에도막부가. 누구에게? 청나라 상인들에게. 왜? 청나라 상인들이 무슨 사키? 나가사키 와서 은을 쓸어 가니까. 왜 쓸어 가? 강희제야? 이희제야? 강희제가 무슨 죄 처리했으니까? 청계령 해제했으니까. 여기까지 이해가 되죠? 그래서 니네 기출문제 풀어보면 알겠지만 이 기출문제가 제일 많이 나와. 작년, 재작년 매일 나왔어. 기출문제로. 그래서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해줄 테니까 오늘 외우세요. 오늘 알았죠? 오늘 외워야 돼요. 자, 이거는 무조건 시험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자, 현재 청나라의 이희제나 강희제를 하고 있습니다. 연도 써보자. 1661년 강희제가 황제가 됐을 때 무슨 공이? 정성공이 싸우다가 패해서 대만에 들어갔다. 대만에 갔을 때 누구를 두드려 팼다. 네덜란드. 그쵸? 그래서 정시황조를 세웠다. 목적이 뭐야? 반청 복명. 그래서 1661년 강희제가 정성공 왕따시키려고 바다로 나가지 말아라. 무슨 령? 청계령. 막아말았죠? 그런데 1673년에서 1681년 자, 무슨 난이 터졌다? 3번 난이 터졌죠. 해보자. 오상계, 상지신, 경정춘. 이때 조선은 무슨 종이야? 숙종인데 윤휴가 다시 한번 북벌을 주장했지만 안 했죠. 요거 진압한 다음에 1683년
어디를 정복했어요? 대만을 이렇게 정복하죠. 대만 정복하고 봐봐. 요때 내린 청계령을 드디어 1684년에 무슨령을 해제해요? 청계령을 해제하죠. 해제하니까 청나라 상인이 미친듯이 에도마부에 무슨 사키에 가요? 나가사키에 가죠. 그러면 청나라 상인이 비단 그 다음에 뭐야? 도자기 같은 거 팔고 일본 나가사키한테 뭐를 가져와요? 은을 가져오니까 일본에 은이 모자르죠. 그래서 빨간 걸로 써볼게. 그래서 자 1715년 에도마부가 야 청나라 상인 적당히 들어와. 요거를 가진 사람만 들어와라. 무슨 패? 신패를 발급했다. 이걸라고 한 거야. 끝. 그럼 여러분은 요거만 달달달달 5분 외우면 돼요. 그럼 무조건 한 문제야. 이거 알지? 잘 나온 거. 작년, 재작년 매일마다 기출문제 매번 나왔어. 요번에도 모의고사라든가 6월 평가원에 나올 확률이 매우 크니까 몇 개야?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만 딱 외워두면 돼요. 알았죠? 요거 무조건 외워야 돼. 무조건. 그래서 내가 1시간 내내 하나하나 설명을 했잖아. 그럼 결국 여러분 어떻게 돼요? 그걸 배경으로 요거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만 순서로 외우면 되는 거야. 알았지? 자, 넘어갈게요. 자, 지우고 오랜만에 이제 세금제도 해보자. 자, 볼게요. 당나라가 잘 나갔을 때는 오랜만에 해볼게. 율령이 잘 지켜져서 율령에 의해서 남자 성인들에게 균등하게 땅을 줬었죠. 무슨 제? 균전제. 균등하게 땅을 주니까 세금도 균등하게 무슨 조로 냈어요? 조용조로 냈었죠. 그리고 세금도 내고 모든 농민이 병사가 되는 무슨 제? 부병제가 됐었죠. 그 당나라는 요게 지켜졌을 때 완전히 전성기였었죠. 그런데 755년 절도사였던 알록산이 난이 터지면서 이제는 황제보다 누가 세져요? 절도사가 힘이 세지니까 율령이 깨졌죠. 그 다음에 균전제가 깨졌죠. 균전제 대신에 뭐가 나와야 돼요? 장원이 뭐야? 절도사와 그 부하들이 농민의 토지를 뺏어서 대농장이 생겼죠. 그리고 부병제도 깨졌죠. 땅 뺏겼으니까 누가 군대 가겠어? 이때 어떻게 해요? 모병제. 돈 주고 구입하는 모병제나 무슨 제가 돼요? 용병제가 되죠. 그리고 또 하나, 이제는 농민들이 땅을 뺏겼기 때문에 똑같이 조용조 세금을 낼 수가 없지. 그래서 알록산의 난 터지자마자 세금이 따해볼게요. 정말 중요하죠? 별표 5개. 양세법으로 바뀌죠. 양세법은 뭐냐? 봄이나 가을, 가을에 2번에 걸쳐서 곡식이나 화폐로 세금을 내는데 중요한 게 뭐냐? 똑같이 내는 게 아니라 재산의 정도에 따라서 내는 게 무슨 세법이야? 양세법이야. 기억나죠? 그럼 양세법은 당나라, 그 다음에 송나라, 그 다음에 원나라, 명나라, 중기까지 중국의 세금은 무슨 법이었어? 양세법이야. 강조하려 그런 거예요. 근데 양세법이 세금 종류가 30가지가 넘어요. 몇 가지? 30가지. 그리고 뭐로 내야 돼? 곡식으로 내야 돼. 그럼 내가 몇 번 얘기했지만 여러분들 학원비 낼 때 곡식으로 내면 우리 학원 문 닫아야 돼. 왜? 곡식 쌓아볼 데가 없잖아요. 그리고 부모님들 개빡치겠죠. 야, 곡식으로 가져오려면 아버지 차 바꿔야 돼, 트럭으로. 그러다 보니까 천천히 해볼게요. 자, 시작. 자, 이거 복습이야, 복습. 그러다 보니까 명나라 때 아주 훌륭한 재상이었던 장거정이라는 사람이 전국의 토지를 청량한 다음에 갑자기 무슨 세법을 폐지해요? 양세법을 폐지하죠. 야, 오늘부터 양세법이 아니라 1조 편법이라는 세금으로 하겠다. 그럼 1조 편법은 뭐냐? 이제는 곡식이나 화폐로 세금 걷지 않겠다. 오늘부터 이제 무조건 심플하게 실버로 세금 내라. 이게 되겠죠? 그리고 두 번째 세금이 양세법은 몇 가지가 넘었어요? 30가지가 넘었거든요. 30가지를 폐지하고
딱 두 개만 걷겠다. 뭐냐? 조세 혹은 전세 혹은 무슨 세? 토지세. 즉 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토지세, 같은 말 밭전자, 전세 혹은 땅에서 농사 짓고 낸다. 조세. 요것도 은으로 내고, 그 다음에 보자. 정세 혹은 호세 혹은 무슨 세? 인두세야. 사람 만약에 4가족이면 하나, 둘, 셋, 4명같이 세금을 걷는 거야. 그래서 봐봐. 1조 편법은 30가지 세금을 딱 2개로 줄였다. 토지 있으면 조세, 전세, 토지세. 같은 말이죠. 사람 식구들 머릿수에 따라서 정세, 정세, 호세, 인두세인 거야. 그럼 생각해봐. 우리 학원이 학원비가 30종류였어. 화장실 비용 하루에 500원, 엘리베이터 700원, 전기 사용비 500원, 책상 사용비 700원, 공기청정기 900원, 에어컨 1000원. 그거 싹 없애고 그냥 책값이랑 수업료만 내라 라고 한 거야. 뭘로? 전세, 조세, 토지세와 정세, 호세, 인두세로 걷는데 되게 좋은 거지. 몇 년도에? 1580년에 한 거야. 이때부터 이제 중국은 뭐가 현금이야? 은이 현금이죠. 그러다 보니까 은이 필요해. 왜? 농민들도 쌀을 반드시 시장 가서 은으로 팔아야 돼. 왜? 쌀로 안 받으니까. 그 은이니까 어떻게 돼요? 포르투갈, 에스파냐, 스페인, 일본에서 막 은을 엄청 사오는 거지. 그래서 이때부터 중국이 전 세계 은의 1등 소비국, 은의 무덤이 된 거야. 여기까지는 이해가 되겠죠. 그래서 막 왜 명나라 상인들이 일본이랑 친하려고 그래요? 일본은 이미 전국 시대부터 은이 많잖아. 그러면 도자기 비단 주고 은 사가고, 에스파냐도 어디서 갤리온선 무역이라고 들어본 적 있죠? 어떻게 멕시코에서 은 갖다 팔고, 포르투갈도 어떻게 해요? 일본에게 조청 주고 은 사다가 계속 파는 거야. 이해가 되겠죠? 또 임난 끝나자마자 더 웃긴 얘기 해줄게요. 자, 그러면 임난이 끝났어. 자, 조선이야. 조선이고 무슨 막부야? 에도 막부죠. 은 엄청 많잖아. 그럼 어떻게 해요? 조선이 딱 봤더니 지금 청나라가 해금령이야. 못 나가잖아. 그럼 어떻게 해요? 청나라의 도자기를 일본에 팔고, 일본의 은을 청나라에 가서 뿌린 다음에 도자기를 사와서 우리 조선도 여러분 은 가지고 떼돈을 버는 거야. 여기까지 이해가 되겠죠? 그러다가 그래서 여러분 잠깐 일본에서 조선 거쳐서 중국으로 들어간다. 이거를 옛날에 교과서에 은의 길이라고 불렀어요. 무슨 길? 은의 길. 그럼 잠깐만. 조선은 에도 막부랑 직접 거래하지 않죠. 항상 누구를 거쳐? 다시마야, 쓰시마야? 쓰시마죠. 예를 들어보자. 야, 쓰시마야. 왜요? 니네 은 가져오면 조선의 인상, 중국에 도자기 줄게. 그러면 쓰시마에게 도자기랑 인상 주면 쓰시마가 그걸 가지고 에도 막부에 판 다음에 은으로 바꿔주는 거야. 그래서 쓰시마를 통해서 에도 막부의 은이 조선에 들어와서 이 조선 가지고 명나라, 청나라 뿌리고 다시 들어오는 거야. 여기까지 괜찮죠? 근데 교과서에는 안 나오는데 갑자기 이게 무너져 버려요. 왜 무너져 버리냐? 1684년 강희제가 무슨령을 해제해요? 청계령을 해제하니까 야, 조선 거칠 필요 없다. 그냥 우리가 나가사키로 가자. 그래서 나가사키로 가서 연락사 오니까 오죽하면 에도 막부가 저때마때 고다사이 그만 오세요. 무슨 패? 신표를 발급을 한 거야. 여기까지 이해가 되죠? 그쵸? 해볼까? 청계령은 아예 그냥 내항을 못하겠다. 응? 그러니까 아예 그냥 배를 못 띄우겠다. 똑같은 거. 명나라 해금령이라 못 나가게 한 거야. 해외를. 왜? 청나라 입장에서는 얘가 일본으로 가는지 대만으로 가는지 알 수가 없잖아. 그럼 대만으로 가버리면 어떻게 돼? 대만의 인구가 늘고 대만이 무역을 하면 점점 세질 거잖아. 그럼 청나라 입장에서는 대만이 반역자인데 인구수가 는다는 건 경사력이 는 거잖아. 그리고 수많은 사람이 명나라 그 대만으로 간다는 건 군사력이 되게 세지는 거니까 철저하게 막은 거지. 그래서 정성궁 왕조 멸망시키고 나서 무슨령을 해제한 거야? 청계령을 해제한 거야. 그럼 그 전까지 우리 조선은 재미를 많이 봤지. 어떻게? 중개무역해서. 그치? 요것도 나와요. 그리고 하나 더 해볼게. 그러면 자 보자. 재밌게 해볼게요. 그러면
조선이 있으면 에도마부와 직접 거래하는 게 아니라 반드시 무슨 말을 거쳐야 돼요? 쓰시마를 거쳐야 되겠죠. 근데 어느 날 쓰시마가 은하를 줬는데 은하인데 은이 반밖에 안 들어간 거야. 그러니까 조선이 쓰시마 불러서 야 임마 욕심할게 야 이 새끼야 너 100% 은이 아니라 반이 철이네 장사 안 해 그러고 막 은하를 쓰시마 애를 막 사무라이 얼굴에 던져버린 거야. 그 쓰시마는 무슨 붕? 대륙붕이야 멘붕이야? 멘붕인 거야. 조선이랑 무역을 하면 안 된다고. 그래서 쓰시마가 에도마부한테 에도마부 시험 그냥 우리 에도마부가 쓰는 동전 안 쓰고 왜? 이거 썼더니 은 말고도 철이 있어가지고 조선이 싫어한다. 그래서 우리 쓰시마가 조선이랑 무역하기 위해서 100% 은하를 만들겠다. 이거를 인삼대왕 고은, 인삼대왕 고은이라고 들어본 적 있죠? 그거는 쓰시마가 왜 인삼대왕 고은이라는 은하를 만들었느냐? 에도마부 은하를 갖다 줬더니 너무 쓰레기인 거야. 그러면 조선이 싫어하면 왜 안 되잖아. 그래서 쓰시마가 조선한테 인삼이라든가 도자기 사오려고 직접 만든 게 뭐야? 인삼대왕 고은이라는 동전인 거야. 그 여기서 뭘 알 수 있어? 딱 하나. 아하, 일본의 은이 조선을 통해서 청나라로 가고 있고 조선이 그 은 가지고 도자기 비단 가지고 인삼 프로세스에서 에드마프에 풀어서 은을 떼돈으로 벌었구나. 근데 언제 끝나? 1684년 무슨 령 시작되고 청계령 시작되고 이제 야 조선 됐어. 야 니네 물건 살 때 중간중간에 동해상이 있으면 물건이 오르잖아요. 자 우리가 배추를 한 포기를 1,000원이라고 쳐봐. 근데 시골에 가면 한 포기 100원이야. 근데 어떻게 해요? 그거를 어떤 도매업자가 사서 백화점에 넘겨서 백화점이 이마트에 뿌려서 팔면 100원짜리가 1,000원 내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직접 트럭 몰고 어떻게 해요? 시골로 가면 100원이니까 200원인 걸 사잖아요. 그러면 청나라 애들이 빠가가 아니잖아요. 조선 거치지 않고 바로 어디 갈 수 있어? 일본 갈 수 있으면은 은 쓰러 오는 게 낫지. 여기까지 이해가 되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은은 이미 앞에서 엄청 많이 해서 지금 내가 약간 조금씩 보완을 해주는 거 알았죠? 외울게요. 스시마가 조선과 무역하려고 아예 은하를 만들었다. 인삼대왕 고원. 뭐라고요? 인삼대왕 고원. 외워두면 좋아요. 자, 됐고. 자, 여기까지 했고. 또 이제 강의제 얘기해 줄게요. 자, 아까 또 강의제가 나온다. 자, 강의제가 이 사람 장난 아니다. 1661년 10살쯤에 황제가 돼서 언제까지 황제했을까? 따라와 적을게요. 1722년까지 황제가 돼. 그럼 거의 얼추 몇 년 한 거야? 60년. 60년을 황제를 한 거야. 한국에서 가장 오래, 조선에서 가장 오래 왕한 사람이 누구야? 해볼게. 나 알아봤는데 영조대왕이 50 몇 년 해. 54년인가? 55년 해요. 그럼 영조대왕보다도 훨씬 오래 한 거지. 맞나? 50 몇 년 해. 그러면 한국사에서 가장 왕 많이 한 사람이 누굴까? 장수왕. 90년 해. 근데 그 사람은 좀 130년짜리가 있는데 그건 좀 그렇고 장수왕이 내가 알기로 한 90년 하거든. 90년 하나, 94까지 사는 야. 그래서 강의제인데 해보자. 이 강의제가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중국사에서 자 1000년 만에 한 번 나올까 말까한 위대한 황제다. 무슨 일제라 불러요? 청고일제라 불렀죠. 해볼게. 이 강의제가 생각하기를 야 1조 뜬금없이 1조 편법을 폐지하고 새로운 걸 만들자. 그 새로운 걸 따라해볼게요. 지정은제라 불러요. 그럼 지정은제는 뭐냐? 1조 편법이랑 똑같이 뭘로 세금을 걷어요? 은으로 세금을 걷어. 대신에 이게 중요해. 자, 토지세, 그 다음에 혹은 뭐라고 해요? 전세, 혹은 지세, 그쵸? 혹은 무슨 세? 조세 안에 정세가 있다고 보자. 잠깐만요. 1조 편법은 토지세 따로, 정세 따로 걷었지. 그런데 지정은제는 토지세 안에 정세가 있다고 보는 거야. 그 뭐만 걷는 거야? 사실상 토지세만 걷는 거죠. 자, 예를 들어보자. 재밌어요. 1조 편법일 때
흥부 아시죠? 연락 가난한 사람. 자, 보자. 흥부는 연락 가난한데 자식이 100명이야. 그러면 가난하니까 토지세 안 내겠죠. 그런데 일조편법은 사람마다 돈 내야 되니까 애가 많으니까 100명어치 세금을 내야 되니까 흥부는 멘붕인 거야. 그래서 일조편법일 때는 인구가 늘지 않아요. 자식을 숨겨. 혹은 걸리면 그냥 어릴 때 죽여버려. 그래서 명나라 때 일조편법할 때 흥부는 연락 불리하죠. 땅은 없으니까 토지세는 안 내는데 정세, 인두세는 많이 내야 돼. 그런데 청나라가 되니까 인구가 봐봐요. 뻥칠게요. 2억에서 4억이 돼. 야, 지금도 4억 숫자 못 세요. 그러면 인구가 너무 늘어버리니까 파악이 안 되는 거야. 그리고 세금도 많이 거치니까 강희제가 야, 그러면 토지세 안에 정세가 포함됐다고 치자 해서 아예 정세, 인두세를 안 걷는 거야. 그럼 누가 기뻐? 흥부가 기쁘겠지. 나 가난하니까 토지세 안 걷는데 토지세 안에 정세가 있으니까 어떻게 돼? 이제 정세도 안 내면 되는 거지. 그러다 보니까 청나라가 지정 문제를 했더니 갑자기 인구가 나중에 뭐 엄청 폭발을 해요. 왜냐? 내 자식 숨길 필요가 없지. 왜? 사실상 인두세가 폐지된 거잖아요. 그래서 명나라 때는 인구가 늘지 않았지만 청나라 때는 인구가 갑자기 2억에서 4억까지 올라갔다. 그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가 일단 무슨 문제를 했다. 지정 문제 하는 거야. 그럼 예를 들어볼게. 우리 학원비가 예를 들어보자. 학원비가 예를 들면 100만 원이라고 치면 교습비 50만 원에다가 시설 이용비 50만 원이었어. 그렇죠? 나 은으로 내야 돼. 근데 갑자기 원장님이 추경훈 원장님이 아니라 강희제 원장님이 오셔가지고 야, 학생들 부담 가니까 요 50만 원 교실 이용비는 아예 여기 포함을 시키겠다 해서 50만 원만 걷는 거야. 그러면 그 전까지는 수업비 50만 원, 교실 이용비 50만 원, 100만 원을 냈는데 아예 요 50만 원이 포함되어 있다고 친 다음에 이거 없애버린 거야. 그럼 세금이 뭐야? 반으로 또 줄여준 거지. 반으로 줄여준 거지. 어떤 면에서는. 물론 토지 있는 애는 좀 억울한 면이 있긴 있는데 없는 자 입장에서는 되게 좋은 거지. 흥부 입장에서는. 아니 있는 자 위주로 하지 말고 흥부 봐봐. 흥부는 장땡이지. 토지가 없고 자식이 많아서 일조편법은 자식 머리당 세금을 내야 됐는데 지정 문제가 되면 사실상 흥부는 세금 안 내는 거잖아 지금. 이런 느낌이라고. 그래서 일조편법이 좋은 거야? 지정 문제가 좋은 거야? 지정 문제가 훨씬 좋은 거지. 여기까지 알겠죠? 여기야. 그래서 배우자. 요거는 세계사, 동사의 완전히 기본 문제. 그럼 마지막 해볼게. 명나라 때 1580년 명나라의 재상이었던 장거정이 무슨 편법을 했다. 일조 편법을 해서 이것도 엄청나게 좋은 거였지. 그렇죠? 토지세도 은, 인두세, 정세도 은. 그런데 청나라 1710년대쯤에 무슨 희재가 강희재가 야, 일조 편법보다 훨씬 좋은 걸 하겠다. 무슨 문제? 지정 문제. 그럼 해볼게요. 일조 편법은 두 가지야. 세금이 토지세, 전세, 지세도 내지만 호세, 정세, 인구세도 냈다. 그런데 지정 문제는 사실상 토지세만 걷는 거지. 왜? 사실상 인구세 안 걷는 거지. 토지세에 인구세가 포함되어 있다고 보는 거야. 조금 올린 다음에. 그래서 요것 때문에 자, 그래서 일조 편법은 절대 인구가 늘지 않아요. 자식이 많으면 숨겨. 그런데 지정 문제는 인구가 급증해요. 왜냐? 지정 문제는 인구세, 정세 안 걷으니까 자식을 속일 필요가 없잖아. 막 놔도 되겠죠. 그래서 청나라 때 인구가 엄청 급증했다. 그러면 일조 편법과 지정 문제 공통점은 뭐로 걷었다? 세금을. 은으로. 대신에 누가 더 세금량이 줄어들었다. 5번. 무슨 문제? 지정 문제. 여기까지는 알겠죠? 자, 재볼게요. 자, 강의제까지. 그래서 오늘 한 거에서만 잘하면 한 2개 정도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자, 한번 또 강의제 또 무슨 얘기 해줄까? 자, 강의제 보자. 예, 편하게 들으세요. 이건 왜 야사야. 강의제가 이 사람이요. 와, 문무를 겸비한 사람이에요.
문도 엄청나게 잘하고요. 무술도 엄청나게 잘해가지고 그냥 다 이기고 다녀. 그런데 이 사람 취미가 뭐냐면요. 이 당시 서양 선교사 들어본 적 있죠? 우리 배운 사람 있어. 무슨 샬? 아담 샬이라고 들어본 적 있죠? 또 이때 부베라는 프랑스 신부님이 있거든요. 니네 아는 사람이야. 프랑스의 유명한 사람. 왕. 루이 비통이야. 루이 14세야. 루이 14세가 보낸 신부님이거든요. 그래서 이 강희제가 서양 문화에 관심이 많아가지고 아담 샬이랑 특히 부베한테 수학을 배워. 그래서 니네 기하학 들어본 적 있죠? 그래서 강희제 취미가 뭐냐? 2시간 동안 수학 문제 푸는 거. 하루에. 어려운 수학 문제 있지. 요 서양의 수학을 배워서 수학 문제를 푸는 게 취미야. 그래서 요 강희제가 또 부배시켜가지고 야 우리 중국을 한번 실제로 측정해가지고 지도를 만들어봐. 위도 같은 거 그려서. 그래서 황해요 나오잖아요 시험에요. 전람도라는 서양식으로 만든 중국의 지도도 언제 나와요? 강희제 때. 누구 시켜서? 배가 부었어요. 무슨 배? 부배. 옛날 세계사 문제인데 시험 나오진 않아요. 그냥 알아두라고. 하여튼간 여러분 강희제 완전 천재야 천재. 그리고 그렇게 부자인데 엄청 검소했대. 옷도 그냥 10년씩 입고 사치도 안 하고 낭비도 안 하고 뭐 장난 아니었나 봐. 그래서 파고들면 파고들수록 오죽하면은 이 부배가 루이 14세에게 편지를 써. 뭐라고 쓰느냐? 전하, 강희제의 단점은 딱 하나다. 기독교.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 빼고는 전 인류상 가장 위대한 황제라고 돌려서 누구를까? 루이 14세를까? 왜? 루이 14세는 여러분 굉장히 사치가 심했죠. 뭐 르르르야 루브르야 베르사유 궁궐 막 장난도 아니었잖아요. 그런데 이 강희제는 엄청나게 검소하고 정말 멋있었나 봐. 강희제 됐고요. 자, 그래서 강희제까지 했습니다. 카스틸리오네라는 사람은 뭐지? 걸륭제 때. 자, 그러면 이제 말 나온 김에 또 무슨 얘기를 할 거냐? 자, 볼게요. 1650년부터 이게 언제야? 17세기 중반이죠. 따라볼게요. 세계사 동사 공통 문제. 전례 문제가 터집니다. 언니 이거 혹시 기억나니? 좀 기억나지? 애기. 기억나지? 자, 볼게요, 여러분. 1580년에, 자, 천천히 해보자. 예수의 소속, 무슨 테오리치, 마테오리치 신부님이 와서 깜짝 놀래요. 어떤 면에서는 중국이 서양보다 발전한 거야. 그러다 보니까 마테오리치가 봤더니 중국에서 가장 중요한 게 효야. 효가 제일 중요해. 효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야? 제사야. 그래서 마테오리치가 얘기하기를 제사는 우상 숭배가 아니라 조상에 대한 예의니까 이거를 인정을 해요. 이거 왜 그러느냐? 야, 마테오가 와서 명나라 앞에 저기요, 제사는 우상 숭배예요 하는 순간 죽거나 쫓겨나. 맞잖아 여러분. 명나라 가만히 있겠니? 그것도 있고 마테오 신부님이 보기엔 저건 우상 숭배는 아니야. 돌아가신 조상을 기린다 해가지고 제사를 인정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예수회 소속 해보자. 무슨 샬? 아담 샬, 막 수많은 예수회가 명청 때 잘 나가는 거야. 그러다 나중에 같은 신부님 봐봐. 니네 불교도 조계종이 있고 천태종이 있는 거 혹시 아니? 자, 기독교도 나보다는 예를 드는 거야. 기독교도 크게 보면은 개신교가 있고 천주교가 있지. 또 개신교 안에도 잘은 모르겠지만 뭐 장로교, 감리교, 순복음, 진짜복음 막 여러 가지가 있잖아. 진짜복음 교회 있어. 이 농담 진짜복음 없어요. 자, 볼게요. 그러면 예수회의 반대파가 있어요. 해볼게요. 도미니크 파가 있는데 이 신부님들이 좀 늦게 온 거야. 딱 왔더니 예수의 신부님들이 막 왕족 귀족이랑 다 친하는 거야. 그럼 도미니크 조금 샘나겠지. 그래서 도미니크가 예수회한테 예수회야 우리 같은 그 가톨릭이니까 나도 좀 끼워줘 했더니 예수회가 그래 안 돼 그러고 쌩까는 거야. 그럼 어떻게 해요? 맛있는 거 누가 혼자 먹으면 괜히 질투나지. 그래서 도미니크 신부님들이 바로 바티칸에 있는 교황한테
이상한 얘기를 해. 교황이시여, 저 예수의 놈들이 우상 숭배하는 제사를 허용하고 있다 라고 했더니 교황은 아무것도 모르잖아. 뭐야? 야, 예수의 너 이 새끼들 우상 숭배를 하게 한다고? 제사 금지해! 라고 딱 한 거야. 근데 여러분, 이 예수회나 도미니크나 제일 높은 사람이 누구야? 교황이야. 완전 상명하복이야. 그래서 교황이 제사하지 말라고 명령을 내려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회가 교황을 어길 수가 없잖아. 그래서 어느 날부터 갑자기 저 왕이시여, 저기야, 미안한데 제사는 우상 숭배야 라고 딱 하는 순간 청나라 황제들이 야, 하얀 원숭이 이 새끼들 신기한 거 가져와서 조금 재밌게 놀아줬는데 감히 제사를 부정해? 그럼 물어보자. 효가 제일 중요하죠. 효에서 뭐가 나와? 충이 나오는 거야. 효에서 제일 중요한 게 제사야. 제사 무시하면 효가 없는 거지. 효가 없으면 충이 없는, 그 국가가 여러분 망하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해요? 야, 우리 전통 예의인 제사를 감히 하지 말랜다. 다 나가! 해서 다 쫓아내기 시작해. 언제부터? 1650년대부터. 그리고 무슨 문제? 전례 문제. 근데 중요한 게 봐봐. 100명의 신부님이 있으면 미리 얘기할게요. 90명은 쫓겨나. 근데 10명은 안 쫓겨나. 누구? 아담샬, 부배 같은 사람은. 왜? 다 쫓아내긴 좀 뭐하니까 90%는 쫓아내고 야, 부배, 아담샬 너 제사 얘기하지 마. 입 닥치고 있어. 대신에 우리 궁궐에 관리로 삼아주겠다. 해서 또 가다가 또 어느 왕 때는 또 안 되겠다. 다 나가. 했다가 또 그러니까 왔다 갔다 하는데 하여튼간 계속 무슨 문제가 터져요? 전례 문제는 계속 터지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부분적으로 서양의 문화가 들어오지만 일본처럼 어떻게 나가사키에 있는 대지마에서처럼 네덜란드한테 전면적으로 들어오진 않고 실가락하게 들어오는 거야. 그래서 나단해 볼게요. 만약에 전례 문제가 없었으면 청나라의 서양 문화가 더 빨리 들어왔었겠지. 그럼 양무 운동하기가 겁나 편했겠죠. 무슨 문제? 전례 문제라죠. 그러면 누가 물어봐. 선생님, 그럼 저 친구 말처럼 걸륭제 때 카스텔리 오네. 그 다음에 강희조 때 이건 뭐예요? 다 쫓아냈지만 몇 명은 남겨두는 거야. 그냥 개인적인 친분으로. 그쵸? 아니, 강조하려고 한 거야. 친분. 자, 친분. 자, 그냥. 알겠죠? 오케이. 자, 되게 열심히 듣는다. 자, 됐고요. 제일 열심히 들어요. 자, 여기까지 했고, 배가 고프지? 아까 회덮밥을 허겁지겁 먹었어. 오늘 차 공사하는지 차가 요즘에 차 막히지 않니? 요즘에 막혀요. 원래 아, 요즘에 더 막혀. 아침이건 저녁이건 내가 보통 여기 오면 5시에 오거든. 오늘 50분? 40분 더 걸렸어. 아, 요즘에 내 생각엔 날씨가 좋으니까 집에 계시던 분들이 조금 활동을 하시는 것 같아. 응, 아닌가? 아니, 응? 대치동이 한해서? 대치동이라서 막히는. 아니야, 서울은 다 막혀. 서울은 어딜 가도 미안해. 괜찮아? 응. 네. 서울은 다 막혀. 자, 해볼게요. 여기까지 했고. 그 다음에 또 강희제 재밌는 얘기 해줄까? 나중에 해줄게요. 자, 강희제가 죽은 다음에 그의 아들, 자, 여러분 따라해볼게요. 이 사람이 진짜 많이 나와요. 무슨 제? 옹정제. 해보자. 옹정제는 1722년에서 1735년까지 황제가 돼요. 봐봐. 그럼 아버지는 몇 년 황제했어? 60년. 아들은 몇 년이야? 대략 한 13년 했죠. 왜 그럴까? 첫째, 아빠가 너무 오래 해서 왕이 됐을 때 이미 한 40, 50대가 돼 있었어. 그리고 두 번째, 이분의 특징 내가 알아봤더니 완전 무슨 벌레? 좋게 얘기해서 일벌레. 진짜 훌륭했어. 새벽 하루에 4시간 잤대. 모든 걸 자기가 다 하는 거야. 응? 자, 그럼 한번 해보자. 이 옹정제는요, 강희제 때 만든, 봐봐요. 무슨 운제를? 지정운제를 시작한 건 강희제고, 지정운제를 전국에 퍼뜨렸다. 그래서 구분할게. 지정운제를 시작했다. 강희제. 지정운제가 전국에 퍼졌다. 옹정제. 이거 가지고 문제 내진 않아. 자, 어떻게 나와? 18세기 초반에 지정운제가 시작이 되었다. 그리고 이분의 제일 잘 나온 거. 자, 보자. 이분은 따라볼게요. 군기처라는 부서를 만들었다.
무슨 청? 군기처. 봐봐요. 지금은 청와대가 아니지만 청와대에 있었을 때 청와대에서 대통령 비서실장이라고 들어본 적이 있죠. 신라에서 신문왕이 왕 직속의 기관인 무슨 사부, 집사부를 강화시킨 적이 있죠. 그러면 요 군기처는 뭐냐? 황제, 왕 직속의 부서야. 모든 국가의 일을, 국정을 총괄하는데 누가 다 하느냐? 황제가 다 해요. 이거의 시작이 누굴까? 군기처의 시작. 이거야. 군기처는 보통 황제는 야, 그 교육은 네가 맡아. 야, 돈은 네가 맡아. 중요한 것만 보고하거든. 근데 군기처는 뭐야? 다 나한테 보내. 내가 다 봐야 돼. 이거 누가 먼저 했느냐? 여러분, 명나라 세운 주원장 기억나요? 홍무제? 홍무제는 알고자 제상제, 승상제를 폐지하고 육부 내지는 육조 직계제를 했죠. 그 육조 직계제가 뭐야? 야, 장관 저리 가고 모든 일을 나 주원장에게 보고해라. 그거랑 똑같은 게 무슨 처야? 군기처야. 그래서 군사, 재정, 정치를 다 옹정제가 하다 보니까 무슨 거는 더 세지는 거야? 황제 거는 세지는 거야. 근데 역사적으로 조사해보니까 옹정제가 비교적 일찍 죽은 이유가 뭐냐? 군기처야. 봐봐. 우리 학생들이 재수생이지만 이 학생이 나 성공할 거야 그러고 하루에 1시간만 자는 거야. 1시간만 자고 매일 구겨워서 공부해봐. 13년을 퍽 터져 죽겠죠. 결국 내천으로 죽어. 과로사. 그래서 군기처가 되게 중요한 거야. 해보자. 그래서 강희제 다음에 무슨 제? 옹정제. 지저문제를 전국에 퍼뜨렸다. 주원장의 부활이다. 무슨 처? 군기처에서 모든 일을 황제가 다 했다. 황제권 강화됐다. 그러면 우리 역사에서 군기처랑 똑같은 게 뭐야? 바로 신문왕 때와 직속인 무슨 사부? 집사부랑 똑같은 게 되겠죠. 또 뭐랑 똑같아? 주원장의 재상제, 승상제 폐지, 육부 직계제. 또 우리 한국사에서는 의정부 서사제를 없애고 무슨 직계제? 육조 직계제 아시죠? 왕권 강화하려고 야 육조야. 의정부랑 상의하지 말고 모든 거를 왕에게 보내라. 육조 직계제, 육부 직계제, 무슨 차? 군기차. 여기까지는 알겠죠? 자, 볼게요. 응? 여기까지 했어요. 그리고 옛날 것도 해줄까? 언니? 옛날 거. 자, 옹정제가 또 뭐가 있냐면요. 옛날 문제야. 옹정제가 대의 강미록이라는 책을 씁니다. 대의 강미록. 얘기 들어볼게요. 자꾸 옛날 명나라 신하들이랑 그 다음에 성리학을 배운 유학자들이 야! 청나라는 무슨 캐다? 오랑캐다. 오랑캐를 빨리 물리치고 명나라를 복구하자 라고 막 자꾸 글을 쓰고 시를 쓰니까 청나라에서는 따라해볼게요. 문자의 옥이라는 걸 버립니다. 여러분, 문자의 옥이 뭐냐? 시든 글이든 일기든 청나라 만주족이라고 까고 명나라 찬양하면 그놈이나 그놈 가족을 다 죽여버리는 거야. 일종의 뭐야? 언론 탄압, 사상 탄압이죠. 이걸 무슨 옥이라 불러요? 문자의 옥이야. 그랬을 때 어느 날 옹정제가 문자의 옥을 한 놈을 명나라 옛날 신하를 불러서 이제 옹정제가 얘랑 대화를 나누는 거야. 야, listen to me. 랩을 하는 거야. 내 얘기 들어봐. 니네 명나라가 했을 때 매일마다 황제랑 황간이 날뛰어서 밀란 나가지고 백성이 죽고 막 도탄에 빠졌다. 그런데 우리 청나라가 비록 만주족이지만 명나라 제사도 지내주고 세금도 반으로 뚝 지정문제로 깎아주고 또 우리 청나라 성리학도 배우고 과거 시험도 하게 해주고 잘하니까 우리를 좋아해라. 그래서 중화라고 하는 거는 혈통, 피가 중요한 게 아니다. 우리 만주족이 비록 중국 사람은 아니지만 중화의 핵심인 민본주의, 예를 들면 성리학, 전통주의를 배웠기 때문에 우리 만주족이야말로 중화의 정신을 강조했기 때문에 우리가 비록 만주족이지만 우리야말로 정통 왕조랑 똑같다 라고 대화 나누는 게 무슨 강미록이야? 대의 강미록이야. 그럼 여기서는 뭐를 강조하는 거야? 우리 청나라가
비록 만주족이지만 우리가 중국의 전통 문화인 성리학, 유교, 예의, 백성들을 위하는 정치를 하기 때문에 우리야말로 진짜 중하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죽기 싫으니까 맞아요 라고 얘기를 했겠죠. 그래서 이 책이 되게 유명한 책이야. 무슨 강미로? 대의강미로. 그러니까 까는 거야. 옹정제가 우리가 이렇게 하나만 알려줄게요. 명나라 때 환관이랑 궁녀가 학자마다 틀린데 10만 명이었대. 야, 저 당시 조선의 수도 한양의 인구가 10만이었어요. 근데 명나라의 궁궐 자금성에 환관이 3만 명, 궁녀가 7만 명이었어요. 말이 안 돼. 말이 안 되지. 그래서 청나라 때는 10만 명에서 몇 명? 600명으로 줄여요. 그럼 생각해봐. 궁녀가 10만 명이었다가 청나라 되자마자 600명으로 줄여요. 왜 줄일 거야? 궁녀랑 환관이 많으면 세금이 많이 나간다. 백성들을 우회된다. 그래서 청나라 초기부터 완전 엄청 절약을 한 거야. 그런 얘기를 무슨 강미록? 대의 강미록에서 한 거야. 여기까지는 알겠죠? 그래서 자, 무슨 제까지 했어요? 옹정제. 그래서 세계사나 동사에서 옹정제 하면 답은 아니지만 매일 나오는 거. 옹정제, 군기처 지정 문제를 전국을 했다. 무슨 강미록? 대의 강미록. 그 다음에 무슨 옥도 많이 했다. 무슨 옥? 문자의 옥도 많이 했다. 그런데 하나 야사롭게 해줄게요. 재밌어요. 강희제 아들이 엄청 많았는데 여러분 이 강희제도 원래는 무슨 족이야? 여진족. 같은 말로 무슨 족이야? 만주족은 유목민족 애들은 첫째가 왕을 하는 게 아니라 힘센 아들이 왕을 해. 그런데 이 강희제는 유교를 배웠기 때문에 첫째 아들인 윤잉, 자, 한 10대 명의 아들 중에 첫째 아들을 얘를 일찍부터 황태자, 야 시끄러, 13명 아들 중에 얘가 황제가 될 거야 라고 딱 집어요. 집어가지고 이 아들을 문무부터 해가지고 정말 잘 키우는데 모르겠어. 어느 순간부터 삐뚤기 시작해져요. 어떤 짓을 하느냐 몇 개만 얘기해 줄게. 사람들을 함부로 죽이기 시작해. 넘어갈 수 있어. 강희제 아들이니까. 그러다가 두 번째, 이상한 양아치 친구들이랑 사귀기 시작해. 괜찮아. 넘어갈 수 있어. 그러다가 어느 날 강희제가 자꾸 혼내. 아들아, 네가 다음에 황제가 될 건데 몸을 함부로 굴리지 말아라 하고 충고를 했는데 엽기적이에요. 강희제의 여러 부인 중에 후궁이 있잖아요, 여러분. 그럼 이 후궁은 강희제의 부인이지. 근데 강희제가 잠시 어디 나간 사이에 윤잉이 강희제의 후궁을 어떻게 건드려. 이건 여러분 말도 안 되는 거지. 아,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야. 있을 수 없는 일이야. 근데 강희제가 문감하죠. 아들을 사랑하니까. 그러다가 강희제가 여러분 어느 그 오랑캐랑 싸우러 가서 이렇게 막사에 있는데 이건 약간 이거부터 야사야. 윤잉이 야 큰일 났다. 아빠에게 찢겨서 내가 잘못하면은 황태자가 안 되겠다 해서 자객을 보내. 아빠를 죽이려고 자객을 보냈다가 어떻게 발각이 돼요. 그래서 윤잉을 내가 알기로는 지금 상관 기억이 안 나는데 죽였던가 그래. 아들이지만 죽였던가 유편을 시켜. 근데 그 원인 중에 하나가 뭐냐? 10명의 형제들이 윤잉을 싫어하는 거야. 왜냐? 저 새끼만 아니면 내가 황제가 될 수 있는데 아빠 내 죄를 져야지 해서 여기에는 분명히 무슨 죄도 있어. 이간질도 분명히 있어. 딱 누구랑 똑같나? 사도세자랑 비슷하죠, 여러분. 그래서 형제들이 막 서로 막 죽이려고 경쟁을 하니까 강희제가 패자 밀건법이라는 걸 만들어요. 이게 뭐냐? 첫째 아들 왕시키려고 잘해줬더니 두 가지야. 너무 권력이 세니까 간신배가 붙었죠. 너무 권력이 세지니까 지멋대로 했죠. 너무 권력이 세지니까 어떻게 해요? 아빠 죽이려고 했잖아. 그래서 또 너무 권력이 세니까 질투를 받았잖아. 그래서 야, 내가 죽을 때 어디에다가 써놓겠다. 누구라고. 근데 아직 안 써놨는데 니네 똑바로 살아. 아빠가 보고 있을 거야. 니네 똑바로 살면 내가 사인해서 왕 시켜줄게. 그래서 죽은 다음에 어느 간판을 딱 떼어냈더니 8번째 애가 왕이 되거라 해서 된 게 무슨 죄가 되는 거야? 옹정제가 된 거야. 재밌죠? 다음에 봐요. 고생했어.